그 시절 라디오 사연입니다. 1972년 겨울 서울 영등포. 그 겨울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늘은 항상 회색이었고 바람은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것처럼 매서웠죠. 골목길은 얼어붙어 있었고 아이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났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도 나는 가장 자주 떠오르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바로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작고 거칠고 늘 뭔가를 움켜쥐고 있던 손. 겨울을 견뎌낸 건 연탄도 담요도 아니었어요. 그 손 하나, 그게 저희 집을 데웠고 저를 지켜준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영등포역 근처 달동네에서 살았어요. 방 한 칸 작은 셋방. 그 방엔 5 식구가 나란히 누워 자곤 했죠. 창문은 얇았고 그 위엔 늘 얼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문풍지는 매일 덜덜 떨렸고 이불 밖은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 내가 자고 있던 자리만큼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죠. 방 안 전체가 얼음장 같은데 왜 내 자리만 따뜻했을까? 엄마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셨어요. 방직 공장 조반조였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연탄불을 먼저 피우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걷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죠. 한겨울 새벽 부엌은 숨만 쉬어도 입김이 하얗게 퍼졌고 손에 물을 묻히면 금세 얼어붙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움직였고 항상 나보다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눈을 일찍 떴을 때 엄마가 이불을 살짝 들추고 제 발끝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웃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뜻하다는 걸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죠. 그날 나는 다시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왠지 다시 잠들면 그 온기를 잊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며칠 후 엄마가 연탄불에 데인 손을 보여주셨어요. 손등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작은 물집이 잡혀 있었죠. 엄마 아파? 하고 묻자 엄마는 또 웃으셨어요. 이건 조금 뜨거운 거야. 너만 안 춥게 일어나면 그걸로 됐지 뭐.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도록 남아 있었는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사랑이란 건 많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손 하나로 충분했던 거였어요. 엄마는 늘 그렇게 자기보다 먼저 우리를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연탄 한 장으로 밥도 지으시고 방도 데우고 도시락 반찬도 데우셨죠. 하지만 정작 엄마 자신은 그 따뜻함을 맨 마지막에야 받으셨어요. 엄마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지만 유난히 조심스러웠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조용히 물을 틀고 빨래를 할 때도, 혼잣말로 노래를 부르시며 손을 놀리셨죠. 나는 그 손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힘들게 움직여도 절대 내 앞에서는 그 힘듦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부엌에서 물을 데우다가 실수로 손을 대인 적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손등에 닿자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엄마는 다급히 뛰어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자신의 손으로 감싸 안았죠. 그 순간 나는 그 손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지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제 손등을 한참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건 금방 낫는다. 근데 마음이 데이면 오래가. 그 말이 엄마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겨울은 김장의 계절이었어요. 엄마는 장날이면 김장을 준비하시느라 종일 바쁘셨죠.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고 양념을 만들고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 허리는 한 번도 펴지지 않았어요. 추운 날엔 김치 양념이 손에 묻으면 얼음장처럼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웃으셨죠. 이거 해두면 겨울은 거뜬하다. 김장김치는 우리 집 밥상의 중심이었어요. 반찬이 없을 땐 김치 하나면 충분했고 엄마는 김치 한 포기로 온 가족을 먹여 살리셨어요. 오빠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김치가 너무 먹고 싶다. 냄새만 맡아도 눈물 나겠다. 엄마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말씀하셨죠. 참 우리 애들은 참 쉽게 우네. 나는 그 말 속에서 엄마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자주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철제 도시락통 안엔 흰쌀밥은 없었고 보리밥에 김치 멸치볶음이 전부였죠. 어떤 날은 도시락 반찬을 내다 팔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저에게 새 양말 하나를 사주시곤 했습니다. 그 양말을 신을 때면 엄마의 손길이 발끝까지 전해졌어요. 하지만 그 도시락 반찬을 팔던 날은 저녁상이 늘 간소했죠. 엄마는 난 안 먹어도 배불러라며 자기 몫을 접어두셨어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내려놓았고 형은 밥을 남겼어요. 그날 저녁 우리 식탁 위엔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 속은 따뜻했지만 가슴 한편이 시려웠어요. 그러다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 안쪽에서 뭔가 떨리는 듯한 소리. 엄마였어요. 엄마가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 컸어요. 나는 이불 밖으로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은 많은 걸 말하지 않았지만 그 손 하나로 저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몇 해가 지나 우린 이사를 했습니다. 방이 하나 더 생긴 그때보다 조금 더 따뜻한 집이었죠. 처음으로 부엌과 방이 나뉘어 있었고 창문에도 유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짐을 옮긴 첫날 밤 엄마는 어디선가 남겨둔 연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새집 첫날에 쓰려고 아껴뒀어. 그렇게 말하며 엄마는 새 집의 아랫목에 연탄을 조심스럽게 넣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어요. 마치 새 집에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 방 안엔 금세 따뜻한 기운이 퍼졌고 엄마는 이불을 깔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좀 따뜻하게 자자. 여긴 예전보다 덜 춥겠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느꼈어요. 그 연탄 한 장이 우리를 새 시작으로 이끌어준 것 같았죠. 시간은 흐르고 엄마는 점점 말을 줄이셨어요. 숨이 가쁘다며 자주 누워 계셨고 병원에 가자는 말엔 늘 고개를 저으셨죠. 그러다 결국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무리가 누적돼 왔네요. 아마 몇 년 전부터 이미. 나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그 수많은 고통을 말없이 견디고 계셨던 거였죠. 병원 침대에 누운 엄마는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고 손은 더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마지막 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슬프지 않았어요. 포근했고 그리고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 손을 마지막으로 놓고 나는 오랫동안 손을 씻지 못했습니다. 그 온기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겨울이 되면 나는 먼저 손을 떠올립니다. 연탄을 꺼내시던 손, 도시락을 싸시던 손, 눈물 없이 모든 걸 견디던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손. 그 손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였어요. 방도 이불도 연탄도 아닌 바로 엄마의 손이었어요. 지금도 나는 손을 보면 엄마가 떠오릅니다. 손이 거칠어질 때면 엄마 손을 문지르던 내 작은 손이 떠오르고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면 그 마지막 온기가 다시 느껴지곤 합니다. 그 겨울 우리를 데운 건 연탄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도 전기장판도 이불도 아니었죠. 그 모든 것보다 더 따뜻했던 건 바로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말이 없었지만 사랑이 가득했고 지쳐 있었지만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지금은 다시는 잡을 수 없지만 마음이 시릴 때면 그 손이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 시절 가장 따뜻했던 건 그 어떤 연료도 아닌 한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이 세상에서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온기입니다.